자, 얘들아, 선생님 앞에 강의 찍으면서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는 바람이요. 이어서 강의를 찍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어디까지 했었더냐면 유지 7번에 괄호 1번 하다가 말았죠. 자, 유지 7번에 괄호 1번요. 분모와 분자를 통분을 해서 유리화를 했더니 6분의 3 루트 6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다시 한번 약분이 가능하다, 그치? 3과 6이 약분이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은 2 루트 6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다시금 정리를 하면 무리수를 확인해서 큰 경우에는 근호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밖에 숫자를 안에 있는 숫자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건 빼내고 그 무리수와는 가장 작게 만들어주라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를 약분을 하세요. 약분한 다음에 약분이 가능하면 마지막으로 유리화를 하세요. 그리고 얘들아, 유리화가 다 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약분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약분에 주의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가 끝난 친구들은 30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9쪽은 스스로 풀 수 있는 충분하기 때문에 선생님 바로 넘어가서 30쪽에 5번과 6번 문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보자. 다음 4개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말하여라.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보니까 분모의 무리수든 유리수든 분모가 똑같이 5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분모를 통분시켜 줍시다. 분모를 똑같게 해줄게요. 자, 통분을 시키는데 근호 밖에 있는 건 어떻게? 무리수는 다, 유리수는 다 근호 안으로 넣어줘야 되겠지? 자, 그럼 봅시다. 근호 안으로 넣어줄 것만 먼저 정리할게요. 루트 5분의 3 같은 경우에는 루트 5분의 3의 제곱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근호 안에 들어갈 때 25분의 루트 3은 그대로 들어가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5분의 3은 마찬가지로 근호 안으로 다 넣어주자. 25분의 9. 자, 이렇게 근호 안으로 다 넣은 다음에 통분하자. 자, 루트 5분의 3 먼저 통분할게요. 첫 번째는 루트 5분의 3은 루트 25분의 15가 되겠죠. 통분을 하면. 자, 두 번째는요. 5분의 그니까 루트 25분의 5고 45가 되겠지. 자, 세 번째는요. 분모가 어차피 25니까 그대로 가고요. 네 번째도 25니까 그대로 갑시다. 자, 이제 크기만 비교하면 되겠다. 그치? 가장 큰 건 얘들아 뭐가 되겠어? 두 번째 게 되겠지. 두 번째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큰 거는 첫 번째 거. 그 다음 큰 건 네 번째 거. 그 다음 큰 건 세 번째 거.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장 큰 수는 뭐가 되겠어? 가장 큰 수는 두 번째 거인 요거. 루트 5분의 3.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32제곱미터의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이 땅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얘들아.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넓이가 32라 그랬지. 넓이가 32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땅의 둘레는 4 곱하기 얘들아, 넓이가 30이니까 한 변이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3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둘레는 4 곱하기 루트 32. 자, 32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그치? 밖으로 나오면 4 곱하기 32는 4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정리를 하자. 그럼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을 하세요. 4, 4, 16. 그리고 무리수 16 루트 2. 단위까지 적어볼게요. 미터.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괄호 2번요. 넓이가 이 땅의 2배인 정사각형 모양의 땅을 만들려고 할 때 한 변의 길이를 몇 미터로 해야 하는지 구하여라. 자, 구해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한 변의 길이를 우리는 미지수 x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넓이가 이 땅의 2배라 그랬으니까 한 변의 길이도 어떻게? 제곱이 되겠지. 하고요. 넓이가 30이니까 2배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2 하면 64가 되겠지. 그러면 x는 당연히 루트 64가 되겠죠. 자, 루트 64는요 8의 제곱이니까 유리수 8로 나올 수가 있겠지, 얘들아. 자, 이거 기억해 주고요. 하나 선생님이 정리를 꼭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넓이가 얘들아 정사각형의 넓이가 a야. 자, 그러고 한 변의 길이를 x로 정리를 해보자. 넓이가 a일 때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해야 a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는 거. 정사각형의 넓이가 a고 한 변의 길이가 x면 x와 x를 제곱을 해야 a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요. 우리요 제곱근표와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수의 근사값 구해보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표는요 1.00부터 99.9 사이에 있는 수의 양의 제곱근의 근사값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낸 표다.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제곱근표로 읽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다 했던 거니까 선생님 넘어가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야. 제곱근표에 없는 수 제곱근의 각 근사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얘들아. 자, 1.00보다 작은 수와 100보다 큰 수의 제곱근의 근사값을 어떻게 시계 변형을 통해서 이용해서 우리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자. 필수예제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루트 2의 근사값은 1.414예요. 그리고 루트 20의 근사값은 4.447이야. 자, 이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 정리를 여기 옆에 바로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보세요. 100보다 큰 수의 근사값. 괄호 1번이나 괄호 2번 같은 거지. 유형도 여기다가 바로 한번 정리해보자. 괄호 1번이나 괄호 2번 같은 문제.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근호 안의 수를 10의 제곱 곱하기 a 또는 100의 제곱 곱하기 a의 형태로 바꾸세요. 근호 안의 수를 10의 제곱 곱하기 a 또는 100의 제곱 곱하기 a의 형태로 바꾸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당연히 a는 1과 100 사이에 있는 수가 되겠죠. 1과 100 사이에 있는 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10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10 루트 a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100의 제곱 곱하기 a는요 100 루트 a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a의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요거 두 개 먼저 풀어보자. 100보다 큰 수의 근사값이지. 그럼 어떻게 만들라? 10의 제곱 곱하기 a 또는 100의 제곱 곱하기 a로 바꾸라 그랬지. 자, a는 얼마가 되겠어? a는 요거 루트 2가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바꿔봅시다. 루트 2 곱하기 100으로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런데 이 100은 뭐야? 10의 제곱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루트 2 곱하기 10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루트 2는 지금 여기 나와있지. 근사값이 1.414에다가 유리수 뭐만 곱하면 되겠어? 10만 곱하면 14.14로 구해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풀어볼게요. 100보다 큰 수의 근사값 두 번째 유형 루트 2000이야. 자, 루트 200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루트 20 곱하기 이번에는 100의 제곱으로 우리 만들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루트 20이니까 100만 곱하면 되겠다. 그쵸? 10의 제곱으로 100은 루트 100은 밖으로 나오면 10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루트 20이 b라고 했을 때 얘들아, 루트 20이 b라고 했을 때 루트 20b의 근사값은 4.47이라고 나와있죠. 유리수는 10만 그대로 곱해주면 44.72가 되겠죠. 자, 100보다 큰 수의 근사값은 10의 제곱 곱하기 a 또는 100의 제곱 곱하기 a의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꼭꼭.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제시되어 있는 근사값은 그대로 두고요. 그 이외의 유리수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볼게요. 괄호 3번이랑 괄호 4번 보자. 괄호 3번이랑 괄호 4번 같은 경우에는 근호 안의 수가 뭐 0과 1 사이일 경우에는 0과 1 사이의 수의 근사값 3번이랑 4번 같은 유형이지. 3번이랑 4번 같은 유형. 자, 그럼 계속 볼게요. 루트 0.02 요러한 경우에는 얘들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번에는 근호 안의 수를 10의 제곱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만들거나 또는
100제곱분의 1 곱하기 A. 여기 나와 있는 A와 A는 항상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나타내어 있는 근사값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면 얘들아, 어떻게 바뀌겠어? 10의 제곱분의 1 곱하기 A는 10분의 루트 A로 바뀔 것이고, 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 100분의 루트 A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루트 A와 루트 A의 값은 항상 문제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리수로 만들어내면 풀어낼 수 있겠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루트 0.0이다. 루트 0.0이는 얘들아 2 곱하기 100분의 1로 바꾸세요. 100분의 1이라는 건 10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100은 10으로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루트 2는 1.414로 근사값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10분의 1 곱하기 해서 0.141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루트 0.2는 얘들아 뭘로 바꿀까? 마찬가지로 10의 제곱분의 1로 바꿀 거예요. 20. 자, 이렇게 되니까요. 20 그대로 쓰고요. 루트 100분의 1은요. 10분의 1로 나오겠지. 루트 20은 아까 얼마였어? 4.472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그래서 계산하면 0.4472 요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건 100보다 큰 수의 근사값은 얘들아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주라는 거. 즉 요렇게 그래서 이 A와 A는 항상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힌트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의 근사값은 요 형태와 요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최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유제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유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제 8번 문제 풀고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루트 375의 근사값은 1.936이고요. 루트 37.5의 근사값은 6.124일 때 루트 3750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100보다 큰 수지. 100보다 큰 수. 근호안의 수가 100보다 큰 수일 때는 선생님 아까 어떻게 만들라 그랬어요? 10의 제곱 곱하기 A 또는 100의 제곱 곱하기 A로 만들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0과 1 사이 0과 1 사이 수의 근사값은 어떻게 만들라 그랬어요? 10의 제곱분의 1 곱하기 A 또는 100의 제곱분의 1 곱하기 A로 만들라 그랬지? 자, 그럼 구해보도록 할게요. 루트 3750 먼저 하자. 자, 100보다 큰 수니까 얘들아 3.75와 37.5의 힌트를 이용하세요. 37.5의 힌트를 한번 이용해볼까? 자, 37.5 곱하기 뭐 해야 되겠어? 10의 제곱인 100을 하면 3750이 되겠지? 그럼 이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오겠지? 10 루트 37.5. 자, 37.5는 6.124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10 곱하기 6.124를 해주라는 소리지. 계산을 하면 61.24가 되겠죠. 자, 구했고요. 두 번째는요. 0.0375. 자, 0과 2 사이에 있는 수이기 때문에 분수의 형태로 만들게. 그러면 10의 제곱 100분의 3.75로 만들어내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계산을 하면 루트 100은요 10으로 나오고요. 근호안의 숫자는 3.75가 되겠죠. 자, 계산을 하면 10분의 3.75는 1.936이었지. 계산하면 0.1936이라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했던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유제 9번부터 해서 31쪽 32쪽은 모두 다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풀고요. 이어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강의 계속 듣도록